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양 결핍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2017년 대비 2021년 영양 결핍 환자 수는 무려 123.9%나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40대에서 6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에 필수적으로 보충이 요구되는 영양소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기력이 떨어지고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영양소, 그리고 질병에 대항할 수 있게끔 면역력을 관리해주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줄 수 있는 영양소의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중장년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비타민은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그 적은 양으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중장년층이 특히 챙겨야 할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B와 비타민 C입니다.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의 경우 피로가 몸에 쌓이지 않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C는 세포의 결합 조직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면서 매우 중요한 항산화 기능 역할을 하는데요. 항산화 기능을 통해 활성산소로 알려진 유해산소를 억제해 우리 몸이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도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왜 결핍이 생기는 걸까요? 비타민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몸속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기 쉬운데요. 특히 일반 비타민 C의 경우 체내 흡수율이 겨우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섭취보다는 흡수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용성인 비타민 B와 C는 체내에 흡수되기도 전에 위산과 같은 물질에 파괴가 되고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막 주요 성분인 인지질은 기름과 친한 친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 B와 C는 친유성과 반대되는 성질인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체내에 흡수되는 건 아주 소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양보다 흡수율에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의들이 체내 비타민이 부족하면 건강하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암세포 저격수 NK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비타민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증가하는데요. 문제는 활성산소가 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NK세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데 특히 사망 위험률이 높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평소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먹는데도 요즘 피로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면역 상태는 어떤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그 검사 결과를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피로감이 있어서 철분이랑 아연 검사, 면역력에 대한 검사했는데 정상 범위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내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양한 영양소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는 나름 그래도 건강 챙긴다고 뭐 비타민제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먹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정상 검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일상으로 이렇게 꾸준히 비타민제 같은 거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되는 거겠죠? 네, 비타민제 지금 잘 챙겨 드셨는데요. 네. 미네랄을 좀 같이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비타민만이 아니고 네네. 미네랄을 함께. 네, 아주 적은 양이기는 하는데 우리 몸에서 절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철분하고 아연입니다. 이런 영양소를 미량 영양소, 미네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체내 철분, 아연 이런 게 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손이요? 네, 뭐나? 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모님은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빈혈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손톱에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철분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스푼형 손톱이라고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양상으로 손톱이 좀 변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겁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게 그러면 제 주변에 만약에 손톱에 약간 이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철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아연이 부족했을 때는 이제 손톱에 이렇게 흰 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 뭐 아연 결핍은 아니겠지만 아연이 결핍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아연은 대표적으로 면역 체계에 좀 관련된 수치예요. 그래서 아연이 좀 부족할 때는 면역 체계에서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 식욕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육 부전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성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자 생성도 좀 감소할 수 있고, 뭐 약간 뭐 부분적으로 탈모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아연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 내 감염과 염증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아연을 1년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감염 발생률이 약 66% 감소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연은 우리 인체에 아연을 저장하는 공간이 없어서 꾸준히 보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분도 사람의 일일 평균 섭취량이 10에서 15mg 정도고요. 그 중에서 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이 1에서 2mg 정도로 그 양이 적어서 흡수율하고 생체 이용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섭취 시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미네랄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